자, 남은 시간 동안은 두 분으로부터 또 좋은 종목 발굴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우선 저희 리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 공략주를 늘 두 분께서 꼽아주고 계신데 다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 본부장님 지난주에 LG CNS 해주셨죠? 네. 네. 오늘 좀 주가가 좀 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좀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전 스테이블 코인만 바라볼 건 아니다. 이제 그때도 제가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는 해드렸습니다만은 로봇이라든지 AI 쪽으로 해가지고 LG CNS가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면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조금 더 나온다면 주가는 당연히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목표가 말씀드렸던 거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CNS 다음 주 일단 또 기대가 됩니다. 움직임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대표님은 어떤 종목 해주실 거예요? 삼익제약 먼저 갈까요? 삼익제약. 네네. 예, 지난주에 저희 월요일 공략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월요일날 상승 나왔고 화요일날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수요일날 좀 빠졌었죠. 알테어 오젠이 좀 크게 빠지면서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빠졌거든요. 그리고 좀 이때다 틈타가지고 알테어 오젠이 빠지다 보니까 삼익제약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바이오에 관한 이러한 안 좋은 분석 기사들이 쏟아졌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바로 삼익제약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도 약상승을 했다가 시장에서 주도주가 아니다 보니까 수급이 붙지 못했는데 애초에 빠질 종목이었다고 한다면 주가가 쭉 빠졌겠지만 지금 한번 장대양봉 상한가를 통해서 물량을 끌어올린 다음에 쭉 횡보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유통 물량 이상으로 항상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급등을 시키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굉장히 지금 유통 물량이 적다라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로는 제가 어떻게 보면 함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투여율 자체가 G2G 바이오가 지금 시가총액 1조 원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탑재율이 40%가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95%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다른 영역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일라이 릴리의 치료제를 기술을 적용을 시켰고, 자,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굉장히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락보다는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을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 있어요. 한화비전. 네. 한화비전도 바로 그 공략을 했던 그 주에 꽤 높은 수익률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좀 이전의 상승률에 비해서는 다소 쉬어가다 보니까 그런 거고,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냥 엉덩이 무겁게 지속적으로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자 이렇게 내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공략해 볼 만한 두 분의 종목을 또 알아봐야 할 텐데 과연 이번에는 또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종목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아니고 카카오뱅크네요. 카카오뱅크와 그리고 원익을 소개를 해 주십니다. 자, 카카오페이는 일단 상한가인데 카카오뱅크 기회 있는 겁니까? 기회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 종목을 매일 보는 건 아닌데 카카오뱅크를 오늘 보면서 언제 이렇게 많이 빠졌나 생각이 들 정도로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또 바닥도 잘 다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약간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왔죠. 근데 카카오뱅크는 본업 뱅킹 사업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한국은행이 거의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조금 중지 가능성이 좀 높죠. 또 미국도 금리 인하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예대 마진이 좀 더 개선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대출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달 들어서 주요 은행들이 담보대출 다시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정책 관련된 대출도 카카오뱅크가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 감안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있다 판단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해외 진출 효과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좀 점진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감안하면 저는 성장 모멘텀도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물론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STO 관련해가지고 그거하고 코스닥하고 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오늘 폭등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10%가 적게 오른 건 아니지만 바닥을 다지는 상황에서 이 정도 오른 거면 한 번 정도는 저는 공략해 볼 수 있는 가격대다 생각하고 있고, 거래량도 제법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단기 목표가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좀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죠. 어쨌든 꽤 긴 시간 횡보했었던 자리 21,0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좀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월요일 시초가 공략주로 들어오고요. 목표가 3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반등이 있기 전에 카카오뱅크 관심 있는 분들 한 번씩 검색해 보시면 항상 연관 검색어에 있는 게 이제 K뱅크 IPO 관련된 네.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K뱅크가 카카오뱅크를 따라가면 어쩌냐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했어요. 보통 그 한 섹터의 어떤 IPO가 대형 IPO나 관심 받는 IPO가 있으면 다른 종목들까지 덩달아서 또 수혜를 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근데 모르겠어요. K뱅크가 이번 상장이 확실히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밀어가지고. 근데 증시가 좋으니까 이제 상장이 될 수 있겠죠.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K뱅크가 상장이 되면서 이런 인터넷 은행들이 좀 재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뭐 토스뱅크가 뭐 나스닥 상장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반대로 그 수급이 이제 글로 이전하면서 그러니까요, 예.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 증시가 좋잖아요. 그리고 또 금융주 중에서 카카오뱅크는 상당히 좀 이제 많이 좀 저렴해진 느낌이 좀 있어요. 다른 시중은행하고 비교해 본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오히려 K뱅크 상장은 좀 긍정적인 시그널도 될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 대표님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원익을 공략해 주시는군요. 네, 제가 매일경제TV 지난 여름이었을 거예요. 아마 7월, 8월부터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언급했던 종목이거든요. 원익이라는 종목 자체가. 제가 이 종목과 뭐 관계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지배 구조가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원익그룹주라고 한다면 기억을 하는 게 원익 IPS, 원익 홀딩스잖아요. 그렇죠. 일단 원익 IPS가 시가총액이 3조 7천억이거든요. 3조 7천억짜리 기업인데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원익홀딩스랑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넘어가서 원익홀딩스로 넘어갔을 때 원익홀딩스도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로봇손 타고 지금 주가 10배 넘게 올라갔는데, 원익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또 지금 살펴보시면 원익이거든요. 최대 주주가 원익입니다. 그런데 원익홀딩스랑 원익 IPS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7조 원에 가까워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몸통인 원익의 최대 주주는 지금 2천억대밖에 안 합니다. 2천억대 기업이 시가총액 7조 원에 가까운 기업들을 아우르고 있다. 상식적으로 지금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상법 개정의 가장 취약한 옥상옥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자고 한다면 가장 빠르게 반응을 했어요. 신년이 되자마자 바로 점상을 통해 주가를 올려놨고요. 오늘 시장에 좀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역시나 상법 개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빠르게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이러한 패턴이 나오고 있거든요. 월봉상으로도 보시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썩은 매물이라고 물량이라고 하잖아요. 20년치에 대한 물량을 올 신년에 다 소화했습니다. 20년치의 물량을 한 번에 소화했고 지금 주가가 사실상 위에 왔잖아요. 레벨업이 되면서 점차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힘을 응축한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과 같은 급등은 지난번에 점상 그리고 급등했다가 윗꼬리가 달린 물량, 이 물량을 좀 테스트하기 위한 물량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익을 제가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원익 말씀해 주신 딱 그 포인트로 작년부터 접근하시는 분들이 몇몇 제 주변에도 있었는데 네. 실제로 그 전략이 잘 통해서 올라가고 있고 신년 들어서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만 한 3,000원, 4,000원 사이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두면 될까요? 일단 1차적으로 오늘 윗꼬리가 달린 16,000원 정도 한번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보겠고요. 손절가로는 11,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는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5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한 1분 정도 남아서 짧게 두 분께 좀 얘기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일정들이 굉장히 많고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다고들 얘기를 하셔서 딱 한 가지씩만 그냥 다음 주에 요거 좀 주목하자. 하나씩만 좀 집어주시면서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음 주는 결국 수급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외국인이 좀 이런 지수대에서도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수급은 아시죠? 저희 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급 로드맵이라는 코너 통해서 많이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8시부터 항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일정 같은 것분은 혹시 또 주목하는 거 있으신가요? 그냥 일부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정고점 돌파가 기대가 된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일단 신호탄을 쐈으니까 다음 주에도 그 흐름을 이어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컨대 다음 주 정도 되면 그 말씀해주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상담들도 꽤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담 진행해 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진행하지 못한 점 잠시 후 2부에서도 이어지겠고요. 또 일주일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다음 주에도 전화, 문자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순서는 여기서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물러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